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며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30대 여자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에게 가차없이 복수를 한 사연입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사람한테 상처 주고 살면 안 된다. 그럼 다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말 많이 하지만 막상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하는 말이 있죠.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하는 말이요. 못된 사람이 어떻게든 응징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신기하게도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못되게 군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죄값을 치르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제 사연 들으면서 복장 터지실 수 있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아빠가 대표로 있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학벌 좋은 아빠의 명의만 빌린 셈이고 운영은 거의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원장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운영한 학원이라 지역에서 입시 성과 좋기로 유명한 학원이고 학원도 많습니다. 꽤 수입도 좋아서 제 또래에 비해 모은 돈도 많은 편이에요. 저는 재테크나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 관련 카페 가입도 하고 모임도 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동네 재테크 동호회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임은 제 또래가 없어요. 저보다 최소 10살에서 20살이 많은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은 모임이에요. 젊은 여자애가 뭐 그런 모임을 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모임 회원들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알짜배기 정보들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또래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눈길이 가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면서 친해졌고요. 제가 말이 없고 좀 무뚝뚝한 성격인데 그 사람은 말도 많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스스럼 없는 태도에 저도 금방 마음을 열었고요. 승아 씨, 이 모임 터줏대감이라면서요? 나이도 어린데 재테크에 관심도 많고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예 아니에요. 저야 여기서 어른들한테 귀동냥으로 얻어 배우는 게 훨씬 많은걸요. 나이가 어찌 되세요? 저는 31살이에요. 아, 그럼 제가 오빠네요. 저는 33살입니다. 앞으로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왠지 앞으로 승아 씨랑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처음 만남부터 저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사실 첫 번째 끌렸던 건 어쩔 수 없이 외모였어요. 180이 넘는 큰 키에 일단 눈길이 갔고 쌍꺼풀 없는 강아지 같은 눈매로 서글서글하게 우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증권회사 다닌다는 그 사람은 늘 정장 차림이었는데 단정한 차림과 반대로 팔목 사이로 보이는 문신까지 저를 홀리게 만들더라고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만나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면 자기가 데이트 비용을 무조건 내려고 하고 이것저것 선물도 하면서 저한테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쯤 되니 저는 헷갈렸어요. 이게 사귀는 건가 긴가 민가 했고요. 그런데 설렘이 가슴속에서 막 피어나려고 하던 그 시점에 갑자기 거짓말처럼 그 사람과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제가 보내는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은 듯 했고요.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라 응답만 들릴 뿐이었고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게 제게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관심을 가졌던 썸남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으니 더더욱 그랬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정식으로 사귄 게 아니었고 저 혼자만의 마음이었을 수 있으니 그냥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창피해서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몇 달쯤 흘렀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승아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예요, 김재호.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어요. 마음에서 애써 지우려 했던 사람의 전화 한 통이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서운했던 것도 있고 연락을 해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안 좋은 일이라면 안 좋은 일이죠. 실은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서 사정상 연락이 어려웠어요. 전 여자친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재우 씨 여자친구요? 혹시 아직도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이미 오래전에 정리한 사이예요. 말하자면 긴데 그 친구는 미국에 사는데 거기서 만나는 남자의 아이를 가져서 한국에 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사정상 제가 좀 도와줘야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알게 되시는 바람에 사달이 났지 뭐예요. 부모님이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그동안 연락 못한 건 정말 미안해요. 네. 전 여자친구분이 힘든 상황이었나 보네요. 그렇게 도와주시기까지 하고. 잘하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제가 빚진 게 있어서 도와주긴 했지만 앞으로는 아마 연락 안 할 겁니다. 그래도 갑자기 연락 두절한 건 잘못하신 거예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셨으면 해요. 그렇게 그 사건은 지나갔고 우리 둘은 다시 만나면서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느 평범한 연인들과 다를 바 없이 데이트하고 서로 사랑을 했어요. 자연스레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도 꿈꾸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는데 본가가 지방이라서 20살부터 자취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 본격적으로 사귀면서 당연히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만나서도 제가 엄청 잘해줬습니다. 선물도 자주 사주고 남자친구 집에 가서 밥도 자주 해줬죠. 간혹 제가 남자친구 집에 혼자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간단히 청소를 해주다가 침대 밑에서 우연히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줄이 선명한 테스트기를요. 그거 보고 당연히 깜짝 놀랐죠. 임신 테스트기는 여자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거긴 남자 집이었고요. 근데 왜 그런 물건이 거기 있는 건지 너무 의아했어요. 궁금한 거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기도 했고 남자친구에 대한 이상한 의심을 하는 게 싫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호 씨, 내가 오늘 자기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런 게 왜 자기 방에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제가 내민 임신 테스트기를 보더니 그 사람이 움찔하면 놀라더라고요. 제가 추궁하듯 그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 제게 하는 말이 이랬어요. 그거 내 거 아니고 전 여자친구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말했었지. 전 여자친구가 외국 남자친구 애 임신해서 내가 도와줬다고 한 거. 실은 우리 집에 며칠 지내면서 테스트를 한 모양이네. 같이 있었지만 절대 이상한 일은 없었어. 워낙 남매 같은 사이가 돼버려서 말이야. 또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 걔가 그걸 놔두고 갔나 보네. 전 여자친구랑 같이 며칠을 있었다는 거야? 아무리 미국 마인드라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거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 암튼 여기 나온 이 두 줄의 주인공이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 당연하지. 그랬으면 내가 지금 자기랑 사귈 수나 있겠어. 얘기했지만 다 해결된 일이고 지금 연락조차 안 하는 거 잘 알잖아. 이건 버려버리자. 내가 쓸데없이 오해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방에서 발견하고 기분 안 나빠할 여자 없다는 거 알아두고. 알았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남자친구에게 다짐을 받았지만 사실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이라는데 어쩌랴 싶어 대인배인 척 넘어가 준 거였고요. 마음 상해도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쩌겠어요? 그 일은 더 추궁하지 않고 지나가기로 하고 더 이상은 떠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느낀 거긴 하지만 그때쯤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이 남자친구가 연애 초반에는 안 그러다가 편한 사이가 되면서부터 제게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큰 돈은 아니었어요. 자기야, 나 지금 60만 원이 좀 필요한데 바로 좀 해줄 수 있어? 다음 주 월급날이니까 받자마자 바로 줄게. 지난달 카드비가 좀 많네? 갚을 거 생각하고 돈 써야지.
돈 관리 은근히 못하네? 재테크 관심 있으면 뭐해? 월급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자기. 아, 미안.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번에는 좀 급해. 한 번만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하다며 몇십만 원을 가져가서 월급날 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빌려간 돈은 잘 갚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빠르다 싶었지만 그게 무슨 문제랴 싶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결혼까지 하자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으랴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먼저 했는데 부모님은 싹싹한 그 사람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이 증권맨이라는 것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회사도 물어보시고 봉급도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시시콜콜한 질문에도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은 쉽게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둘이 가급적 양가 도움 없이 해결하기로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쯤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경북의 시골 마을이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그 동네에서 살다가 대학교 이후로는 쭉 부모님과 자주 못 보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이 고향이라는 건 미리 들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깡촌이었고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내심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부모님은 다른 부모들과 좀 달랐습니다. 보통은 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데려오면 처음에는 손님 대접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저를 처음 보신 두 분은 저를 반가워하신다기보다는 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를 어려워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식 가진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가족사항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편해졌는지 그 사람 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아무튼 이런저런 조건 안 따지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주겠다고 해서 고마워. 얘가 사고를 많이 치긴 했어도 심성은 착한 애니까 모쪼록 말썽쟁이 아들 사람 좀 만들어줘. 네? 저는 착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썽쟁이라니요. 크면서 무슨 사고를 많이 쳤나 봐요? 사춘기 때야 그런가 보다 하지. 다 커서도 그러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아가씨 만나기 전에 2년이나 연락이 뚝 끊긴 것도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피가 마르게 살았는지 몰라.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집도 얻었다고 사람답게 산다길래 정신 차렸나 보다 했지. 궁금한 마음에 제가 더 물으려고 하니 남자친구는 황급히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아, 엄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요. 나 이제 결혼할 때까지 여기 안 올라오니까 그렇게 알고. 이놈아, 이제 정신 차려서 결혼까지 한다니까 내가 한시름 놓겠지만 항시 조심해라,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물론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어쨌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다 드렸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전부 여기 오피스텔 보증금 1억 5천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결혼 비용이 여유가 없어. 신혼집은 그냥 내가 지내는 오피스텔에서 당분간 지내는 건 어때? 지금 나가는 것보다 보증기간 채워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동안 우리 돈도 모으고 혼수도 그때 가서 필요한 거 사자. 그래? 자기 말 들어보니 그게 합리적이다 싶다. 나도 사실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거든. 그때까지는 열심히 돈 모으는 게 낫겠어. 양가 도움을 안 받고 결혼하기로 한 거였고 제가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남자친구 말 들어보니 괜찮겠다 싶었고요. 오히려 간소하게 결혼 비용 쓰고 신혼여행을 좀 좋은 곳으로 가는 걸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양가가 멀기도 하고 결혼을 다 허락하신 상태라 상견례는 결혼 준비하면서 그냥 식사 한번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3개월 후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 준비에 들뜨고 신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고 채 한 달도 안 되었을 때부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제게 목돈을 빌려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스톡옵션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한 금액보다 2배 수익이 날 수 있대. 다들 이 분야 전문가잖아. 최대한 넣고 싶은데 내가 지금 1,000만 원뿐이라
자기가 돈 1,000만 원만 더 주면 내가 이자 쳐서 줄게. 뭐? 스톡 옵션? 그거 돈 다 날리는 위험 있는 거 아니야? 난 원금 보장 안 되는 투자는 안 해. 걱정 말라니까. 돈 날릴 일 절대 없어. 위험하면 미쳤다고 내 동료들이 돈을 거기에 넣겠어? 수익 나면 수익금까지 줄게. 그럼 자기한테 훨씬 이득이지?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절 꼬드겨서 제게 500만 원씩 총 3번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돈 관리를 하기로 한 거라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믿고 빌려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자잘하게 돈 얘기를 했지만 안 갚은 적은 없었고요. 저도 제가 바보 같다는 거 지금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 약속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믿었어요. 그런데 나눠서 갚겠다는 사람이 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하루 이틀 늦어지더니 막상 돈을 주기로 한 날짜에는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자꾸 돈 갚는 걸 미루더니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요. 아무리 결혼할 사람이라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마음이 급하기도 했고 혹여 투자한 게 잘못되었을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자주 돈 얘기를 꺼내자 어느 순간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마 하니 결혼할 여자 돈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걱정하지 마. 결혼 전에 못 주면 결혼하고 나서 줘도 되는 거잖아. 내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정 못 믿겠으면 내 오피스텔 보증금 그거 너 다 줄게. 다 가져. 이러면 됐지? 1, 200도 아니고 1,500인데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그 큰 돈 덜컥 주지도 않았어. 일부라도 좀 돌려줄 순 없는 거야? 지금 돈을 빼면 손해야 손해. 일단 있어봐. 나도 방법을 찾아볼게.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켰고 저 역시 불안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니 설마 돈을 떼먹겠나 하고 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그야말로 한 달도 안 남긴 어느 날이었는데요. 결혼을 앞둔 시점에 마침 제 생일이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예비 남편과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코스로 나오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음식이 괜찮으면 양가 부모님 만나는 장소로 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하필 수많은 식당 중에 하필 그 식당, 그 장소가 제 운명을 바꿔버릴 장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식사를 하다가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화장실 안으로 그 식당 종업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막 나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종업원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저기 잠시만요. 나가지 마시고 저랑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생전 처음 보는 여자. 그것도 식당 종업원과는 공통분모가 전혀 없었기에 저는 당연히 당황했죠. 네? 혹시 저 아세요?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제가 되묻는 말에 그 종업원이 갑자기 푹 하고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혹시 지금은 남자예요? 그쪽하고 깊은 관계인가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소름이 돋으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네, 저랑 결혼할 사람인데요. 다다음 주가 결혼식이고요. 혹시 그 사람을 어떻게 아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전 여자친구, 뭐 그런 건가요?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그 조고머니 피식하며 실소를 날리더니 아니요. 저도 이런 데서 저 인간 마주칠 줄은 몰랐네요. 얼굴 보고 긴가민가 했어요. 마스크 끼고 있어서 내 얼굴은 못 알아본 것 같던데. 저 사람 이름 김재호 맞죠? 이래서 사람이 죄짓고 살면 안 돼. 죄송한데 제가 알아듣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제 얘기 듣고 나서도 결혼할 생각이라면 저는 안 말리겠지만요. 그 남자 3년 전에 저희 언니랑 사귀었고요. 언니랑 같은 회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니가 저 인간한테 속아서 회사 돈 5천만 원 횡령한 혐의로 죄 다 뒤집어 쓰고 회사까지 잘렸고요. 저 인간 애까지 가졌는데 낙태했어요. 저 인간이 결혼하겠다고 속여서 언니 돈 다 뜯어내고 주변 사람한테까지 돈 빌리게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언니는 그 후에 빚 갚고 힘들게 살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갑자기 암 진단까지 받았고요. 투병하다가 하늘 날아간 지 이제 고작 1년 넘었어요. 우리 가족이 저 인간 하나로 완전 초토화된 거죠. 우리 엄마 아빠도 그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그게 사실이에요? 저 남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네. 언니 죽었을 때 수소문해서 어찌어찌 저놈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었어요. 언니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저 인간 갑자기 번호도 바꾸고 잠적하더라고요. 언니가 죽었는데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찾으러 다녔는데 세상 참 좁네요.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그쪽은 어쩌실 건가요? 제 말 듣고도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 인간 잠적했을 때가 언제인지 알 것 같네요. 저랑 만나는 초반에 갑자기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저랑 썸 타던 시절 갑자기 몇 달간 연락을 끊겼던 그때 그 시기가 겹치더군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주변 연락 다 끊고 잠적했다가 잠잠해지니 제게 연락했을 거고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예비 시부모가 저를 대하던 태도와 가족을 잘 안 만나려 했던 것들도 납득이 갔습니다. 또 사귀던 초반 방에서 발견했던 임신 테스트기 사건도 이해가 갔고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저 사람 완전히 악질이에요. 그때 우리 언니 돈만 사기친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다 등쳐먹고 다녔더라고요. 설마 그쪽도 저 남자한테 돈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저도 이미 당한 것 같네요. 멀쩡하게 회사도 다니고 저랑 결혼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정말 당황스럽네요. 뒷조사 잘해보세요. 아마 다니는 회사도 거짓말일걸요? 그때 언니랑 같이 다니던 회사 잘리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산다고 들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할게요. 저 인간 사는 주소랑 연락처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 언니 돈 전부는 아니더라도 돌려받아야겠어요. 그 못된 인간 어디 사는지 알았으니 이제 복수해야죠. 그런 엄청난 얘기를 식당 화장실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게다가 결혼할 남자의 추악한 민낯을 그런 식으로 알게 될 줄도 몰랐고요. 엄청난 진실 앞에서 저는 얼른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 복수 저랑 해요. 가족까지 잃었다니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어찌 보면 저는 인생 망치기 전에 알아서 운이 좋은 거고요. 그쪽이 제 은인이네요. 이 결혼 당장 엎어야죠. 근데 저도 그 인간한테 받을 돈이 있거든요.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알면 분명 또 어디로 잠적할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해야겠네요. 저는 그 인간에게 은밀한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고요. 저는 일단 모른 척 식사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연기력이 생각보다 없어서 기분 나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며 이리저리 눈치를 보긴 하더군요. 당장 그 얼굴에 물을 끼얹어 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어디서부터가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일단 제게 다닌다고 한 직장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그 회사에는 김재호라는 사람이 없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인간이 출근한다고 가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며칠을 감시해 알아낸 결과 오전 오후 PC방 같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더군요. 머리가 띵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배신감은 둘째치고 내가 빌린 돈을 어찌 받아내야 할지 돈 받아낼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 뒷조사를 하는 와중에 식당 종업원의 전화를 받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인간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는 거 몰랐죠? 그쪽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만난다던데요? 제가 그 여자들 연락처 다 알아내서 그 남자 정체 알려줬어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인 게 이 여자한테 돈 빌려서 다른 여자 돈 갚고 또 그 여자 돈 빌려서 다른 돈 갚고 이런 식으로 카드 돌려막듯이 사기치고 다녔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고소장 쓰기로 했는데 그쪽도 쓸 거죠? 다 같이 만납시다. 그 인간 산다는 오피스텔 그 보증금이라도 털어서 돈 돌려받자고요. 미친놈이네요. 고소하는 것만으로 끝낼 순 없죠. 돈도 찾고 고소도 하고 감옥에 쳐 넣어버려야죠.
제가 좋다고 만난 남자가 쓰레기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구분 못한 제 눈을 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일단 그놈 사는 오피스텔부터 알아봐야 했죠. 근데 알고 보니 제게 보증금 1억 5천 전세라는 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왜 한 번도 그걸 의심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전세는커녕 보증금 3천에 월 50짜리 월세였습니다. 저는 당장 다가온 결혼부터 취소시켰습니다. 부모님께도 일단 파혼하겠다 말씀드렸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김서방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 어지간하면 싸우지 말지 그러니. 엄마,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가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 피한 거니까 다행인 줄만 알면 돼요. 뭐? 사기 결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그 인간 직업이고 뭐고 다 거짓이야. 여자 등쳐먹고 다니는 인간이더라고요. 암튼 나 결혼 다 취소했으니까 엄마도 친척들하고 지인들한테 파혼했다고 다 연락 돌리세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말 안 했고 최대한 담백하게 말씀드렸어요. 댁에 아드님 사고치고 다녔던 거 최소한 저한테 말씀은 해주셨어야 했네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저한테 그 인간이 빌려간 돈 1,500 돌려주세요. 제 돈 돌려받으면 일단 부모님까지 고소하지는 않겠습니다. 부모님도 저한테 사기치신 거나 다름없는 거 아시죠? 아이고, 우리 재호가 또 뭔 짓을 했구먼. 잠잠하게 있는다 했는데 또 뭔 사고를 해 쳤어. 이 자식이 아가씨한테 돈 달라고 했어? 제 돈뿐이겠어요? 다른 여자들 등쳐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던데요. 저는 우선 제 돈 돌려받는 게 급해서요. 어떡하실 건가요? 일주일 시간 드리면 주실 수 있나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주는 걸로 알고 바로 전부 고소할 겁니다. 이건 형사처벌감인 거 알고 계시겠죠? 아가씨, 그래도 결혼할 뻔한 사이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재우 누나한테 부탁해서 그 돈은 어찌 마련해 볼 테니. 일단 제 돈 돌려주면 부모님까지 고소는 안 하겠지만 그놈 죗값 치르게 할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저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 죽은 거 아시잖아요? 그거 그대 가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까지 알아보렸구먼. 우리도 그 소식 듣고 마음이 편하진 않아. 그래도 우리 아들놈 애까지 뱉던 아가씨인데 나라고 마음이 좋았겠소? 다행히 그 인간 부모까지 막대먹은 인간은 아니더군요. 그 인간 부모에게 돈 달라고 연락을 했으니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타이밍에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마침 잘 전화했네. 안 그래도 오늘 너한테 파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까지 나를 아주 잘도 속였더라. 자기야, 왜 이상한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나 여자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년이 앙심 품고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내 인생 잘 되는 거 싫어서 회방 놓는 거라니까? 그래? 그럼 오피스텔이 왜 월세인지부터 설명해봐. 그리고 당신 전 여자친구 죽었더라? 당신 애도 지웠다며? 그거 다 설명해봐. 대신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 너 도망가봤자 소용없는 거 알지?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긁어 모아서 변호사나 고용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인간에게 그렇게 내지르고 나서 며칠 후 저는 그놈 전 여자친구 동생을 비롯해 그놈에게 농락당한 여자들, 저를 포함한 4명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상간녀와의 3자 대면은 들어봤어도 한 남자에게 농락당한 여자들의 만남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조합이었죠. 거기 모인 여자들도 제 생각과 같은지 모두 기가 막힌 표정이었고요. 하지만 모두 한 남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어색한 분위기는 식당 종업원이 먼저 운을 떼면서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화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지만 일단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저는 언니를 잃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제 목표는 그 못된 인간 죗값 치르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우선 고소하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잘못하면 검찰로 송치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나올 수 있다네요. 특히 사기 혐의는 그래요. 사랑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속았다는 거 증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기 모인 분들 그동안 당한 거 진술서 쓰고 돈 보냈던 거 이체 내역 다 첨부해보자고요. 그거 말고도 피해 입은 거 전부 적어서 같이 고소장 내는 게 좋겠어요. 거기 모인 여자들은 다들 저와 다르지 않은 평범하고 착한 애들이었습니다. 착하디 착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저. 얘기 나누다 보니 회사와 집을 오가면서 그 나쁜 놈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었더군요.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고요. 저를 만나면서도 다른 여자랑 만나고 다녔던 거죠.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고 더 알게 된 건데 이미 그 인간은 5년이 넘도록 엉뚱한 직업을 사칭하면서 자기가 명함까지 파서 뿌리고 다니며 사기를 쳤던 거였습니다. 주변 가까운 사람은 물론 중고등학교 친구들까지도 투자로 사기를 하도 쳐서 친구도 아무도 없었던 거고요. 그 전에 만난 모든 여자들에게 투자한다고 2, 3천씩 돈을 받았다가 고소 직전까지 가서 돈을 돌려주고 그걸 수차례 반복해왔던 겁니다. 하물며 군대 동기도 2천만 원 정도 사기를 쳤다가 고소 직전까지 갔더군요. 전에 일했던 회사 5천만 원 횡령건은 그 식당 종업원 언니에게 뒤집어 씌우고 돈은 자기가 써버리기까지 했고요. 파면 팔수록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나쁜 놈이더군요. 그런 사기를 치는 아들을 그 집 부모는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가며 피해자들 입을 막아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놈의 사기 범죄가 계속되어 왔지만 제가 또 당하게 됐던 이유는 그 전 피해자들이 모두 돈을 받으면서 이 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고요. 그제야 느낌이 오더군요. 아, 이 인간은 부모가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니 점점 죄책감이 없어진 거구나. 돈 해결해주면 자기 잘못이 없어졌다 생각하고 점점 과감해졌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놈도 문제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더 자식을 망친 셈이었죠. 저는 돈을 돌려받든 돌려받지 못하든 반드시 이 여자들과 같이 복수를 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 같이 그 인간 사는 오피스텔에 찾아가는데 이미 눈치 깠는지 현관 비번도 바꾸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뭐 어디로 잠적해봤자 손바닥 아니죠. 오피스텔 빼려면 이 집에 언젠가 한 번은 쥐새끼처럼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 눈을 피해 도망칠 거란 건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으니 놀랄 것도 없었고요. 그 후 우리는 다 같이 경찰서 가서 그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최대한 형사사건으로 압박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구속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항고를 해서 벌금을 먹이는 걸로 어떻게든 그 인간을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 변호사 사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인간 통장이든 보증금이든 100원이라도 남김없이 털어내는 게 목표였어요. 변호사 말로는 민사소송은 긴 시간 진행할 거 각오해야 한다 했지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인간은 아마 이번에도 부모가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고소장 넣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사람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제가 보낸 계좌번호로 1,500을 돌려받은 직후였습니다. 아가씨, 내가 보낸 돈 받았지?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고소 좀 취하해 줄 수 없을까? 우리가 그놈 때문에 재산 다 털어먹고 개털대는 바람에 이 시골에 처박혀 사는데 더 이상은 해결해 줄 여력이 없어. 다른 아가씨들하고 합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 말이야. 그놈이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무슨 돈으로 합의를 해주냔 말이야. 아마 이번 일로 그놈도 큰 코 다쳤을 거야. 그러니까 한때나마 정을 생각해서 아가씨가 좀 나서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드릴 수 없어요. 저 하나만 침 3번 뱉고 돌아서겠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돈도 못 돌려받았으니까요. 그 인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부모님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모른 척 하시죠. 저한테 더 이상 이런 부탁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소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 부모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고 저도 참 마음이 복잡했죠. 부모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라면 뭐 아들 잘못 키운 죄지 그렇게 범죄자가 되라고 키운 걸 아니니까요. 그 후 제게 이 엄청난 진실을 알려줬던 그 식당 종업원에게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언니 회사 돈 횡령 사건 재수사하기로 했어요. 지난 일이고 언니도 세상에 없어서 부질없다 생각했는데
언니 말 듣고 재수사 요청한 거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언니가 회사 돈을 뺀 건 맞지만 그 뒤에 그놈이 종용한 거 입증만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머, 정말 잘 됐네요. 아무리 언니가 세상에 없다지만 언니 억울한 거 끝까지 풀어줘야죠. 좋은 결과 기다려 보자고요. 그 후 어떻게 됐냐면요. 그놈은 결국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와 법정 구속당했습니다. 일단 증거가 너무 많았기에 그놈이 죄를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놈이 항소했지만 집행유예 이하는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 그 인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죽을 맛일 겁니다.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이지만 제 손에 똥을 묻히기보단 나쁜 놈은 법으로 혼내주는 게 제일 방법이라는 거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몇 개월간 소송이니 재판이니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이제야 한숨 돌린 시점이고요.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홀려서 돈까지 줬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 자신이 어이가 없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와요. 저희 부모님 말고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남들은 똑똑한 줄만 아는 제가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곤 전혀 모를 테니까요. 부모님께는 자세한 얘기를 못하다가 고소하고 나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반듯한 사람으로 봤는데 우리도 감쪽같이 속았구나. 원래 사기꾼이 사람 속이려고 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도 비싸게 돈 주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털어버려라. 그래도 결혼까지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니. 어쩜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식당에서 만난 분한테 너는 고맙다고 해야겠다. 아직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같이 고사한 여자들도 진행 상황 공유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서로 기가 막혀해. 친해질 수도 없고 미워할 수 없는 이상한 사이야. 가끔은 이 상황이 너무 웃기기도 해요. 지금은 엄마와 그 나쁜 놈 욕도 하고 이 기막힌 우연으로 파혼한 걸 천만다행이라고 농담까지 하기도 합니다. 아직 깨끗하게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건 그 인간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다닌다는 건 일단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짓에 대해 죗값을 받을 거라는 것도요. 그것만으로 저는 마음에 상처 입은 게 조금 아무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솔직히 남자 만나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만날 때 범죄 경력이랑 가족관계랑 재산 상황도 다 확인해야 하는 세상인가 봐요. 참 씁쓸하네요. 하필이면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그런 쓰레기였다는 게 억울하고요. 그래도 제 인생 더 안 망치고 이 정도로 해결된 거에 감사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놈 전 여자친구는 마음고생하다가 병 걸러 세상까지 등졌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 그분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제 기막힌 파운 스토리는